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관계가 아까 박진영 교수의 말씀으로 보면 자 이제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긴장 관계가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명태균이 갖고 있는 카드를 던질 것이냐 던지지 않을 것이냐. 제가 듣기로는 몇 단계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이제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명태균이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준석 대표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오픈하면은 저는 명태균 씨도 오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똑같이 그쪽 영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든 이준석 대표든 간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의 공멸을 만들어내는 내가 주범으로서의 상황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보수와 관련 없는 윤석열 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보수를 재구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이 될 것이냐라는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과 개인의 안위에 대한 판단과 이것이 저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윤석열과 명태균의 관계,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는 다른 것 같아요. 깊이와 내용이. 자, 왜냐하면은 2022년 6월 김영선이 공천 받을 당시에 이철규 등 이른바 이제 친윤들은 거기에 김정량입니까? 김종량? 김종량. 예, 김종량이라는 예. 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철규 씨도 경찰 출신이고 김종량 씨도 경찰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런 흐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소송에서 이게 뒤집었다. 이게 지금 녹취록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빚을 지고 있다라든가 또는 뭐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김건희 씨 관계인 거예요. 그 뒤에 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선관위 문제, 김영성 씨와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문제,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 있었던 이것을 검찰에 넘기는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은 공식 라인에 있는 윤석열 쪽 라인들은 명태균 씨와 크게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김건희 씨는 그때도 또 이것도 이제 명태균 씨 녹취록에 의한 겁니다. 김영선 씨의 지역구 옮기는 문제 등까지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줍니다. 박 교수의 분석을 들어보면은 결국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도 관계가 지금 현재는 멀어져 있는 게 확실한데 두 사람이 오히려 비슷하게 처지가 비슷하죠.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은 처지가 비슷하죠. 처지가 비슷하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미련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깨고 나가려니까 겁이 나는 거고요. 뭐 저는 그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뭐 한 내용 저는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 게 분명히 있죠. 저는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이 진보 언론, 진보 유튜브라고 하는 분들도 명태균, 김영선 관계,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조작질해서 뭘 줬느냐라는 있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조차도 왜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심었는가라는 쪽으로 저는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어떤 게 있기 때문입니까?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개방됩니다. 개방되는데 74명의 사람이 매화꽃을 들고 청와대를 들어갑니다.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칠불사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뭐 주지스님의 공고였다고 합니다만은 매화꽃을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심습니다. 이 매화라는 것이요.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기사로 나왔더라고. 이미 민속 무슨 사전에 보니까 동해 별신구 쪽에 무속에서 묵으로 쓰이는 거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좀 분위기가. 그 다음에 칠불사 주지 스님에 대해서도 제가 좀 주위에 좀 알아봤습니다. 내공이 높으신 분이다. 여러 가지 볼 줄 아시는 분이다. 세상을.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홍매화를 들고 이런저런 퍼포먼스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뭐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까지는 못 하겠는데, 네. 못 하겠는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뭔가 내용이 다 있는 면이 있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나무로 가라 서로 가라.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만날 때 하동 칠불사냐, 지리산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 왜 북한산이냐, 인왕산이냐, 네. 왜 용산이냐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그런 녹취록이 혹시나 있냐라고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도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말씀 처음 듣고 야, 이 정도까지 정말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스토리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명태균 대표는 가지고 있는 것을 터뜨린다, 터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행동야에 달려 있다라고 보셨고 연동돼 있다라고 봅니다. 연동돼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니 명태균 대표가 여기에서 더 이상 셔런마우스 아무 이야기도 안 하겠다고 딱 입을 닫는 순간 이야기가 더 진척될 만한 네. 국정농단이든 선거 개입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미 저는 명태균 씨 녹취록만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걸 빨리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빨리 안 한다. 그러면 네. 민주당이 좀 속도가 늦은 겁니까? 아니면 국정 지금 감사까지는 그대로 갔다가 그 뒤에 이제 국정조사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까? 둔감한 측면도 있고 예.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예.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 안민석 의원이 독일 갑니다. 사비를 들여가지고 택시 타고 산속에 누구 찾아갑니다. 고영태 씨 친인척들 다 만납니다. 노승일 씨 만납니다. 박관청 경감 만납니다. 그 사람 제가 알기로 고영태 씨는 그 당시에 이제 감옥 갔다 왔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자면은 기자들은 명태균 씨를 취재합니다. 민주당 계열 또는 야당 계열에 정무와 기획이 존재한다면은 제가 모르는 범주 내에서 명태균 씨 주위 사람들도 탐문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마 스픽스가 계속 탐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명태균 대표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 아닌지를 저희들은 매우 신중하게 이렇게 네. 사안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잖아요. 명태균 씨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저는 법률적인 걸 다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이게 또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태균 씨를 범죄자 취급해서 게이트의 주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올가매는 것이 과연 성공적일까? 그게 라는 아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할 때도 고영태 씨라든가 노승일 씨라든가 박관천 씨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들이 진심을 갖고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탐문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천 개입에 대한 일종의 간접 증거인 녹취와 그리고 여론조사의 뭔가 조작 왜곡에 관여했다는 정도로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절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입구에 들어설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그렇죠. 거예요.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나중에 조사해 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가 나오니까 우리는 흥분해서 야 이거 뭐야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라는 합리적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이것이 사건의 본질로 이어지는 얼마나 큰 요소가 될까라고 자, 했을 때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조작이 있었다는 논리로 가봅시다. 그럼 뭐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드루킹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드루킹하고 비슷했다고 해가지고 뭐 드루킹 사실 저는 뭐 사건 자체를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회사를 여론조사 좀더 띄울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걸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는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을 이름하여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질문지를 대한민국 어떻게 여론조사 만- 수준이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론조사 말해서. 수준보다는 여론조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것이니까 있죠. 거기에서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당사자인 지금 명태균 대표도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다 거짓말이다라고 본인이 네네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그리고 PNR이라는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좀 높게 나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더 좋은 쪽으로 나왔느냐? 그 조사하면 돼요, 나중에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걸 네. 이제 질문하니까 음. 야, 그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라고 해버리니까 예. 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곡에 넘어갈 때 한 곡에 2개고 3곡에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덜컥 이제 막혀버리니까. 자, 처음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명태균 씨 보고 무속인이다. 또 뭐 사주 명리 본다. 점쟁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본인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칠불사에 갔잖아. 그죠? 일단 저는 소설처럼 들려서 하여튼 제가 이제 들었거나 직접 취재한 내용이 아니고는 지금 이 말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확 끌리는데 이제 질문을 계속하면 우리는 어쨌든 객관적 사실을 근거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칠불사에 있고. 갔다 이야기 많은 거고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건진, 천공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민비, 이른바 우리 그 조선 마지막 왕의 민비가
금강산 1만 2천 봉에 비단 한 봉씩 다 올려가지고 자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다잖아요. 금강산 1만 2천 봉에 할 것 같으면은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리산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도사가 건진천공만 있겠습니까?